박수가 큰 거 보니까 나이 든 학생들이 많이 온 모양이네. 날씨가 덥죠, 요즘? 네. 선생님은 그늘 더운데 얼마나 덥겠노? 그러니까 이 더운 날 고생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여기다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갖다 놓으면 수업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노? 어? 다음 주 기대해봐도 되겠나? 네. 참 이런 얘기 하면 여기는 매주 학생이 바뀌는데. 이거 개인기 안 된다면 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 핸드폰 진동 소리 맞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놓으라고 했더니 진동 모드로 바꿔놨는 모양인데, 어? 이거 걸리면은 핸드폰 압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온몸을 진동 모드로 만들어준다. 조심해라, 알았지? 그리고 휴대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휴대폰에 또 꼴불견도 있다. 휴대폰을 이거 봐. 휴대폰으로 이 안테나로 길을 파는 거야. 어? 파다가 전화가 오면은 다시 여보세요? 자, 오늘은 이 사회 현상과 이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유비쿼터스가 무슨 뜻이냐? 표정도 긴장되는데. 잘 들어요? 유비쿼터스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이런 뜻의 라틴어인데,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한다 이거야. 이거 외우느라 고생 좀 했다. TV 광고 보면 나오잖아. 엄마가 가스불 켜놓고 나왔는데 걱정을 막 하니까 딸이 버튼 딱 눌러가지고 가스 딱 끄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광고 봤지? 자, 오늘 그 인재 알고 웃는 아들은 뭐야 그러면? 여기 신조어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딩크죠. 더블 인컴 노 키스. 이거만 들어도 알겠죠? 뭔 뜻인지. 아, 오늘 나이 든 학생들이 있으니까 번역을 해야 된다. 맞벌이 부부를 하지만은 자녀를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부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딩크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폭소클럽 구경을 하기는커녕 아마도 태어나기도 전에 휴지나 비닐에 쌓여져 버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딩펫 쪽은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부부를 말한다. 이 개똥녀가 결혼하면은 딩펫 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라던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누가 데리고 가겠노, 걔를. 근데 개똥녀하고 혹시 개똥남이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어. 둘이 결혼했어. 그럼 놓으면 그게 뭐가 태어나겠노? 누가 계락하노? 어? 여피족은 고등학력 이상의,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여피족 시험 문제 내니까 이걸 답을 또 여진족이라고 적는 아들 있는데, 그런 아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이래 올라가는 아들 많이 봤다. 여진족을 많이 닮았다. 다음 보보스족은 이거 뭘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거 이름 때문에 나이트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나이트에 가다가 세면 적발되면 보이는 족족 정확시켜 나르죠. 이런 여러 가지 족들 중에서 쌤이 제일 무서운 족은 바로 폭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폭주족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폭주족들은 뒤에 총을 싣고 다니고, 일본의 폭주족들은 사시미를 싣고 다니고, 우리나라 폭주족들은 가스통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섭답니다. 자, 무슨 족 유행할 때마다 따라하고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이 알아서 개척을 해요. 인생은 연습도 없고 편집도 없으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을 알겠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똑똑히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뭐 야유가 이거. 야유 보낸 학생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동안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입시 위주의 이 교육 제도 하에서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참 선생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배우는 그런 수업보다 인성 교육을 위주로 하는 참 교육을 할 테니까 그런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은 지금 나가도 좋다. 나가는 건 좋은데 지금 나가는 학생들은
그 마른 인간 연구 엑스파일이나 진상 소방서 이런 거 못 본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도 된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될 안 되고 남들보다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그런 관점을 또 길러야 한다. 국가적인 위기인 IMF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회사 규모도 줄이고 모든 게 위축됐었는데 남들과 항상 다른 생각을 하는 중국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위기에 가게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화를 5대를 더 신청을 했어. 그래서 각기 다른 전화번호에다가 각기 다른 상호를 갖다 붙인 거야. 여기는 홍콩 반점, 여기는 중화 반점, 여기는 상해 반점. 5종류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 아파트 주택가 단지에 쫙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다음 이 집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도 결국은 이 집으로 전화가 다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똑같은 집인지도 모르고 야, 홍콩 반점이 자장면 맛있지? 그럼 아니다, 중화 반점이 더 맛있다 이런다. 결국 그 집인데 이런 것처럼 그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들도 많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당연히 그 햄버거 광고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있다. 모 햄버거 회사에서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중견 탤런트를 광고 모델을 해가지고 뗏목에 누워서 그 아저씨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잖아. 그랬는데도 햄버거 안 사 먹은 애들한테는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라. 쌤이 개인기는 좀 약하다, 이해해라. 그리고 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금년 홍보 캠페인 같은데 이런 문구가 있다. 사진하고 딱 같이 붙어 있는데 담배 피지 말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해놓고 여기는 가위를 해놓고 담배를 잡은 손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먹이 가위한테 이기니까 가위가 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패러디 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놨다. 야.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 담배를 피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아주 창의적인 생각, 이게 선생님은 굉장히 와닿더라.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책은 어떤 책이든지 많이 읽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빨간 책을 보다가 교무실에 잡혀가서 단체로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잡혀온 우리들에게 하얀색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너가 그 책에서 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려라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진짜로 우리가 한 짓을 부끄럽게 반성하라고 그 종이를 주신 건지 아니면 진짜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리라 했는 건지 이건 뭐 지금까지도 답을 못 얻겠는데 아무튼 쌤하고 친구 한 명은 도저히 그걸 어떻게 그리냐. 그래서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반성문을 써냈지. 근데 미술반인 친구 한 명은 진짜 리얼하게 그 그림을 그렸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지하게 맞았잖아. 근데 또 한 명 친구는 반성문도 안 쓰고 그림도 안 그려 백지를 냈어. 교감 선생님이 너 왜 안 그리냐? 그러니까 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대신 보여드릴게. 그러더니 벌써 있는 친구 야 니 일로 와봐라. 쌤 야가 여자고 제가 남자인데 니 누구 봐라. 그 친구는 지금 뭐 재연 배우로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 근데 그 뭐 책을 본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호기심이 오늘날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해준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하니까 좀 비웃네. 근데 요즘 말이야 아이들이 한참 창의력이 왕성할 그런 나이에 고정관념을 가진 부모님들이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이렇게 박탈당하더란 말이야. 맞춤식 가구, 맞춤식 인테리어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사고를 그대로 애들에게 주입하려고 이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 부모님들이 요즘은 애들에게 그런다더라고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애들 사귀는 것도 틀리다고. 그래서 아들이 친구를 데려갔는데 둘이가 왔는데 한 애 보고 넌 아파트 몇 평이냐? 그러니까 얘가 65평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착하다. 어? 아파트 평수 넓으면 뭐가 착해? 아이고 착하다. 너 밥 뭐 먹고 싶니? 짜장면, 창수육. 그래 아줌마가 다 해줄게. 옆에 보고 니네 집 몇 평이고? 그러니까 13평요. 13평? 니는 저녁 때 됐는데 집에 안 가나? 그러던데.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그 엄마, 그 아빠의 교육을 받고 대체 어떻게 잘할까? 이게 막 걱정이다. 그러니까 가장 착하게 보이고 앞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학생 한번 일어나봐라. 쌤이 문제를 하나 해줄게. 쌤이 왜 이런 문제를 내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 책 속에서 내가 부족한 지식들을 또 얻으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다음 중 책 이름과 저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책 많이 읽었나? 아니요. 큰일 났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네, 그거를. 1. 박경리 토지. 2. 펄벅 돼지. 3. 김구 백범일지. 4. 알베르 까미 떼찌. 몇 번? 몇 번? 어? 3번? 제정신이 아니다. 앉아. 얘는 지금, 왜냐하면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상황에서 긴장이 되는데 객관식 보기가 안 들려.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4번 근데 그래 이게 3번으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머리가 나쁜 귀라도 밝으라는 얘기가 있잖아. 응? 아무튼 오늘 우리 반에 있는 학생만이라도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 똑똑김치. 쌤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장래 희망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고 순위를 매겨보니까 5위, 장래 희망 5위가 아나운서, 4위가 디자이너, 그리고 3위가 프로게이머, 2위가 벤처 사업가, 1위가 연예인이더라. 근데 장래 희망란에 3순위라고 적어놔는 뭐야? 뭐 3순위처럼 파티셰가 되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김선아처럼 살이 찌고 싶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근데 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로 그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끝에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최고로 쳤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남자들을 전혀 금기시했던 그 헤어 디자이너나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 같은 그런 업종에 남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그 김봉남 선생님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선각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남 선생님 모르나? 천만 다행이네. 거기서 박수가 안 나왔으면 뒤에 개인기 못하는데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 새로운 요즘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각광받는 신종 직업들이 생기는데 핸드폰만 하더라도 이 벨소리를 만드는 벨소리 작곡가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쁜 그림을 만드는 이모티콘 전문가까지 생길 정도로 다양하지. 그리고 심지어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게 도와주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생긴다는데 진짜 노래 잘 가르쳐 준다던데 쌤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다. 한 번 가봤다, 한 번.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A man take a job, you know, and that becomes what he is. 무슨 뜻인지 알겠나? 표정이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뜻인데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한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지. 이것 때문에 직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해프닝이 참 많은데 쌤이 아는 어떤 의사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나이프가 없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웨이터한테 손을 벌리면서 메스 이렇게 하다 수술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쌤 친구 중에 또 웨이터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친구가 있어. 집에서 아버지한테 밤늦게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아버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근데 우리 시어머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며느리감의 직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선호도 1위가 뭐냐면 바로 교사 며느리다. 근데 이런 교사 며느리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쌤 앞집에 보니까 교사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보고 며느리가 어머님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치 학부형한테 하듯이 그 집에는 김치 담을 때도 희한하대. 며느리는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어머님은 깍두기 담게 무를 2cm, 3cm 정확하게 썰으시고요. 동서, 양념을 잘 버무려. 그리고 당신은 소금 밴 배추를 신속하게 배달해. 다들 끝나면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이런다. 이게 아마도 학교에서 애들에게 교육하던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쌤이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건축업을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자식은 옛날부터 기초가 안 된 놈이야 그러더라.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친구가 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응? 그리고 기초가 뭐야? 그럴 땐 기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얘들아 왜 싸우니? 비싼 옷 찢어지게 왜 싸워? 공인의 회계사를 하는 친구가 싸우지 마라. 싸워봐야 둘 다 손해인 걸 알면서 왜 싸우노?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어 강의를 하던 강사 친구가 딱 한마디 하니까 싸움이 딱 중단되더라. 고마해라 이놈의 시끼들아. 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또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런 중요한 직업을 결정한 데, 장래를 결정한 데 있어서 적성보다는 점수가 우선되는 이런 풍토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수업 끝!